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수경과 지승호의 정책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뭘 먼저 하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분 시청 잊지 말아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이제 선거 때다 보니까 연일 그 네. 대선에 대해서 지금 주제를 가지고 방송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이 대선의 주 주제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맞아요. 사실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원래 뽑아주던 주요층들이 2030 세대였는데 그치. 이번에 솔직히 뭐 지난번 지방선거 재보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고 완전히 등을 다 돌렸거든요. 특히 20대.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을 이제 자각을 한 거죠, 20대도. 야, 이대로 가면 진짜 다 죽겠구나.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정신 차린 거.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20, 30대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기존 세대들하고 똑같은 그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인물을 뽑기 때문에 뭔가에 좀 색다른 그런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 방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은 약간 왔다 갔다 한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네. 이제 우선 지금 이재명 민주당 그 대선 후보잖아요. 그 간 MZ 김윤희 전날까지만 해도 뭐 그 성열 이제 캠프에서 합류 타진 박수영 의원과 전날 오후 만나 이력서를 이제 줬나 봐요. 네. 받았고 김윤희는 뭐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묵묵부답 민주당들은 뭐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MZ세대 청년 과학인재 4명 영입 발표에서 김윤희 데이터 전문가가 인사 말을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는 MZ 전문가로 합류한 김윤희 38인의 젊다 그죠? 네. 대표가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윤 캠프 합류를 했고 이제 주장이 제기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적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려고 했다가 이재명 캠프로 간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김윤희 이분을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오늘 기사로 처음 봤거든요. 사실 기사로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 3자 객관적인 일반 사람으로 봤을 때의 시각은 윤 캠프에다가 타진을 했을 때랑 이재명 캠프랑 타진을 했을 때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사업가니까. 사업가니까 뭔가에 더 큰 거를 준다고 했겠지. 그렇죠. 윤 캠프에서는 뭐 어떤 제안보다도 이 캠프에서 더 큰 거를 제안하다 보니까 사업가로서 그쪽을 선택했다. 그렇죠. 사실 선거 때 뭐 항상 하시는 뭐 선거는 희생이다. 선거에서 뭘 바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솔직히 그런 말을 하시는 그분조차도 분명히 선거 끝나고 뭘 원하거든요. 아유, 지금 봐봐. 우리 대선 캠프에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대통령을 뭐 지금 바꿔야 된다 하는 그 여론은 지금 50 몇 프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도 각각 개인이 캠프에 합류하는 이유들은 서로 이득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허울 좋은 이 판을 세워놓고 서로 이득 때문에 싸우다가 지금 계속 연일 기사 나오고 뭐 누구 도망가고 누구 사라져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 그게 너무 마음 아파. 정말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맞습니다. 의견을 내고 또 어떤 사안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다가가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 이걸 지금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당연할 수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당연하지. 얻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 대놓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딱 이거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뭐 이분이 지금 대답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 밑에 세대를 다음 세대 청년들도 똑같이 도매급으로 묶여서 같은 평가를 받아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은 본인 지금 이렇게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결국에는 1번 뭐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줬냐라는 거죠. 끝나고 나서 그렇지. 내가 널 어떤 걸 해주겠다, 어떤 걸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가한테 가지도 않았겠지. 그쵸. 그냥 윤캠프에 네. 갔겠지. 있었겠지. 근데 본인이 먼저 타진을 하셨다라는 거는 뭐 타진을 해서든 아니든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게 돈을 버는 거, 입신양면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인 건데 입신양면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밖에 보여지진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아마 대부분 다른 사람이 보셔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 한번 보면 네. 박수영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가 봐요. 이날 김 대표가 윤 후보 선대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발표 전날 30일까지도 김 이제 그 대표의 의원회견에서 그날 이제까지 오후에 이제 만났나 봐요. 만났고 또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대표가 자신에게 이력서를 전달해달라고 했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 김 대표와 박 의원 대학 선후배네, 그죠? 선후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탁을 하셨겠죠. 박 의원한테 부탁을 했겠죠. 근데 박 의원은 이재명 캠프 합류 전날 오후에 나에게 찾아와 윤 후보 선대위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해놓고 다음날 민주당으로 간 게 과연 맞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전화 한 통화 없고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다고 하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오는 1일 오전 당 대외협력위원장이자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이 이제 근현세 의원이잖아요. 네. 그 위원장의 김 대표 이제 이력서를 보냈다가 이재명 캠프 합류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 철회했다고 이제 합니다. 박 의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지금 정치 입문하는 이 지금 그 이 대표한테 이야기가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청년이라고 다 청년 같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자리 사냥꾼과 다를 게 뭐가라고 이제 김 대표는 비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한 정치인들에게 이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되죠. 내가 지금 우리 네. 지 대표도 정치를 하고자 하는 지금 우리 20대 청년으로서 처음 정치를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지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저도 생각을 했을 때 당내에서는 뭐 경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지 해요. 당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 그렇죠. 근데 당을 바꿔버리는 거는 완전히 막 다른. 그렇죠. 이거는 그것도 뭐 이렇게 뭐 같은 계열에 있는 뭐 민주당에서 정의당 간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한국당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박수영 의원님이 이 청년 같지 않은 청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말 자체도 결국에는 청년들을 한 프레임으로 도매급으로 묶어버리는 표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뉴로 어시스테이트 대표님 그분이 그런 거지 청년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단어는 빼시고 그분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 청년이라고 다 청년같이 청년 네. 트레임에서 다 청년같지 않다. 요것만 꽂아본가 이것만. 그쵸. 네. 그 뒤 내 말이 있어. 내가 제대로 표현을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근데 이분이 민주당 2001년 이분들이 보면 한편 민주당은 2001년생 AI 인공지능 개발자로 포함해 뭐 뇌과학자, 데이터 전문가, 청년 각 이제 4명을 전격 영입했네요. 이분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이런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요즘에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지금 어깨 보면 대단하긴 해요, 그죠? 네.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도 코딩 뭐 이런 거는 그냥 대학 가서 그쪽으로 컴퓨터공학과나 그쪽 갈 친구들이랑 배우는 거였는데 요새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하고 게임 개발도 요즘에 하고. 이런 적이 있어서 그런가?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뭐 핸드폰이다 이런 컴퓨터 뭐 그런 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은 딱 열어보면 뭐 인터넷 들어가면 별거 다 나오고 뭐 그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울 게 많고 그분이 또 관심이 있으면 자꾸 찾다 보면 이렇게 그쪽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기사 마지막 보고 이제 이야기할게요. 네. 그 이 후보는 직속 기구인 뭐 국가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를 비롯한 김윤기 20살이네요. AI 개발자 송미령 37세, 뇌과학자 최애림 35세,
딥러닝 인공지능 연구자 등 4명을 1차 국가 인재로 영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쪽에 인재라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 어차피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지금 정치를 하고자 해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정치를 제대로 처음부터 이 차곡차곡 밟아가서 야만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 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 캠프에서는 사실 이렇게 뭐 퍼포먼스적인 걸 보여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민주당 필요해. 네. 사실은. 민주당 뭐 을을 위한 위원회라고 해서 을지로위원회 들어보셨죠? 잘 네, 을지로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뭐 국민들을 위한 을을 위한 을을 위한.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그냥 쏙쏙 박히고 네이밍도 좋고 멋있잖아요. 간단하고 그냥 네. 아주 그냥 쏙쏙 들어오게끔. 그렇죠. 근데 네이밍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방금 보셨다시피 국가 인재 해가지고 뭐 4명 딱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 사람들도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활동을. 근데 우리 당 캠프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조직이에요. 뭐 1000명, 10,000명, 뭐 50,000명. 근데 조직만 해놓은 뭐에 그 사람들을 어쨌든 인재를 키우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속에서도 조직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없나? 아유 많죠. 그럼 왜 발탁 못 해니까? 그러니까요. 뭐 분명히 교수들도 있어요. 젊은 교수들 있잖아요. 45세 이하 청년 교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들을 발굴해서 쓰는지 생각을 안 하고 이게 4만 명, 5만 명, 뭐 10만 명, 뭐 100만 명 표 이거를 명단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도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에서 이렇게 뭐 새로운 인물, 뭐 인재 영입을 이렇게 해와야만 대통령의 지지도 올라가고 하는 거는 네.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이분들 아니래도 정치를 잘할 수 있고 또 이 당원 내도 인재 이렇게 이분들보다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게 뭐 어느 날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갑자기 뭐 어디서 인재를 영입해온다 어떤 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띄워서 바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국민들도 같이 또 휩쓸리잖아. 그렇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한다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 또 정말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인재 영입 물론 적재적소에 잘 인재 영입해오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일단 적재적소에 배정을 해줄 거면은 완전 멋있게 데리고 와가지고 해줘야 되고 제대로 그다음에 키워줘야 되고. 네, 제대로 키워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쉬운 건 뭐냐면 당내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도 영입 그때 영입해 왔는데 제대로 이렇게 그때는 그 당시에 그런 인재라고 영입해 왔을 거 말이야. 근데 키우지 못하고 지금 다른 쌓여 있는 쌓여 있는 거. 그 표현은 지금 내가 빨리 안 네.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AI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인재들을 바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맞지만 당내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 위원회 활동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오랫동안 당이 좋아서 또는 이 사상에 동조를 해서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정치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기회를 안 준다? 선거 때? 선거 때 기회를 줘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네. 그냥 평소에 당원 활동하지 않다가 나의 하고자 하는 개발에 충실히 하고 있다가 때 되면은 뭐 총선 때라든지 뭐 지방선거 때라든지 대통령 선거 때에다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계속 갈 거면 그냥 위원회 해산해버리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럼 관리하시는데 인력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간도 들어가고 사람들 괜히 희망 갖거든요. 그냥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필요할 때만 딱딱딱 만들어가지고 불러드리고 살아남으면 데리고 가고 안 되면 버리고 그걸 명확하게 딱 찍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지. 참 그런데 씁쓸하네요. 기존에 있던 분으로 그 맞아. 나이는 이제 28살밖에 안 됐는데 뒤로 밀리고 있잖아. 나의 전문성도 있잖아, 사실은. 그쵸. 저도 사회복지 근데 이게 오랫동안 당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래된 당원? 오래된 당원 한량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고 분명 정책적인 걸 내놓고 있는데 그냥 쟤는 그런 애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지 대표 같은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이 이렇게 같이 이 청년들이 이렇게 힘을 보태줘서 오늘까지 리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지방선거 내년에 있을 때 우리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그 적재적소에 어떤 지역마다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몇 프로를 공천 주면은 우리도 그 자리에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이 있어야지 활동을 하는 건데 보상이 없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한번 올리자면 우리 국민의힘에다가 네. 한마디.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당이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뿌리인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토끼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청년당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 후보님도 그러시고 대통령이 되셔서도 그리고 다음 당대표가 되실 분도 뭐 이런 마음 보듬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윤석열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끝나고도 조금 그 자기 전문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키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시청과 또 우리 댓글 네. 그죠? 구독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누르시면 더 알찬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